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봄이 반갑기는 해도 나른함을 더하는 춘곤증과 피로는 참 곤혹스럽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어디 눈에 안 띄는 데 있나 하고 잠깐이라도 자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봄철에 나는 제철 나물이 춘곤증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쑥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과 쌀에 부족한 칼슘까지 있어서 참 좋다고 하네요. 오늘 점심 메뉴 아직 안 정하셨다면 이 쑥이 들어간 요리는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KTV 정책 1번지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창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건데요.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잘 안내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 방법으로 공익신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243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별 신규 운영 개소수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 지정 운영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모들은 이르면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지역개발사업, 정부혁신사업 등을 주축으로 한 행정한류가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스며들 채비를 갖췄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에티오피아에서 한 아프리카 행정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공공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관점과 상황에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데요. 아프리카 수석 대표들은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에는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자정부,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 5종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판매 기간을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이며 가입 기간은 3월 20일까지였으나 3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해 가입 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봄동상에는 가입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돼 농가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순회 시책 설명회 및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1, 2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간부가 3월 2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과 FTA 활용 촉진 방안 등 2015년 주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임기성 과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시책 설명회 그리고 정책 토론회를 연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네, 먼저 이 설명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중앙과 어떤 지역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알리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들도 저희들이 듣고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네. 지역 시책 설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장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이제 3월에 시작을 하고요. 1급 이상의 이제 고위직 이 공무원들이 직접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지역의 어떤 관련된 어떤 시책들을 직접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크게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책을 일단 설명하는 장입니다. 네. 중앙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지역에 알리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는 산업부의 주요 시책들을 설명을 하고 또 중앙에서 보는 어떤 향후 정책 방향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FTA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작년에 한중 FTA가 일단 가서명이 됐고 올해 이제 체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TA 관련된 내용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또 이번엔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어떤 자동차 이런 것들처럼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원하는 설명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 직접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일단 일방적인 어떤 설명만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지역의 의견들 좀 들어야 되는 장을 또 이번에 또 만들었습니다. 네. 지역 정책 토론회를 갖다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거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장들을 만들고요. 네. 그 장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건의라든지 애로사항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던 건 직접 말씀드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중앙부처 중심의 설명이나 토론회도 많이 있었겠지만 직접 지역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하시면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 설명회에는 주로 참여를 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도 지역에 보면 이제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네. 지역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이번에 작업을 했고요. 지역 상공회의소라는 게 이제 지역의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이 의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들에 관련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역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기업들을 이제 저희 대상으로 한번 관심 있는 애들 모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이제 지역 설명이라는 게 이제 일반 대중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 같이 이번에 설명을 하고요. 네. 또 공공기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특히 제가 저번에 1월 월요일 날 제주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많이 좀 왔더라고요. 아,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했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신재생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대학에 있는 어떤 신재생 관련 대학원생들이 또 와서 질문도 하고 네. 향후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네.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네. 정책 지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대학생들까지 그 산업에 관심 있는 뭐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참여 열기가 높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그 설명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통과 어떤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 네, 정책이라는 게 지역 정책도 있고, 이제 지역 정책이라는 게 중앙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도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들이 하는 또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돼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식으로 하면 좀 발전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갖다 모으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책의 어떤 효과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 정보가 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네,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들을 만들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또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 중국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면 기업이라든지 뭐 취업까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매년 편성을 하실 텐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정부 내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전 부처적으로 한 10조 넘게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도 이제 특별회계 안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 전체 예산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산업의 R&D나 이런 것들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한 4천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신성장 산업을 갖다 육성,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한 4천억 정도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 어떤 혁신이라든지 또 어떤 노후화된 것들을 또 바꾼다든지 또는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서 산업단지 혁신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40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지역에 보면은 이제 지역은 사실은 기업에 투자하기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투자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산업부 전체 차원에서는 1조 한 3천억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회에 직접 제주에 엊그제 이제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예.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제주도 가보니까, 네. 관심사항들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도 물론 이제 카본 프리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이제 특히 산업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정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꽤 많이 나왔고요. 네. 저희들이 거기에 또 건의사항들, 예를 들어서 신재생 관련돼서 제주도가 좀 있는 현안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건의사항들 저희들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건의사항들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설명회 일정이요.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 전국적으로 이제 있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오시기를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들 사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1급 이상 장차관님까지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직접 거의 스킨십하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전 부처를 들어서 아마 이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제주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에너지 자원실장에 직접 가서 네. 관련된 내용을 듣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이렇게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무역투자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충북, 청주를 가서 직접 시책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대전, 광주, 대구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날 울산에서 시책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네. 이 시책 설명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받아온 건의사항들을 갖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당연히 피드백을 해서 네. 계속적으로 좀 이 지역과 어떤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정부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기가 좀 돌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부도 지역 관련된 어떤 정책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역 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 기업 육성,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적으로 2015년을 어떤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전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많은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좀 관심과 참여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순회 시책 설명회와 정책 토론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임기성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세종시 호수공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무거나 골라도 돼. 공원이라면 빠질 수 없는 자전거 타기, 아빠와 함께 야구 연습을 하는 아이들. 넓은 공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연날리기까지 다양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마치 해변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인공해변까지. 오늘 저희 아들 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처제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연달아서 이틀 동안 그래서 여기 나와서 놀게 됐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고 정말 이런 휴식을 하고 싶은 주말,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호수공원이었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진행의 정은주였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의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리 표면에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를 깔아 김서림이나 먼지, 빛 반사 등을 줄인 기능성 유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명훈 한국과학기술원 계산과학센터장은 유리 표면에 지름 100나노미터 돌기를 촘촘히 깔아 김이 끼지 않고 물도 묻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명한 유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는데요. 이렇게 제조한 나노 돌기들은 유리 위에 첨가된 것이 아닌 유리 자체의 구조여서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명훈 박사는 이 나노돌기 제작 공정은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 유리나 렌즈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서 비구면 렌즈나 안경, 곡면 TV, 모바일용 등 3차원 구조의 유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군인들이 쓰는 방독면에도 꼭 적용됐으면 좋겠다. 안경 쓰면서 김서림이 엄청 불편했는데 빨리 상용화되길 바랍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가운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갈아입고 다니냐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의사들이 가운을 잘 갈아입지 않는다.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정말 흰 가운에 때가 탈 정도로 세탁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는 머리를 묶고 망을 꼭 씌우도록 시키지만 여의사들은 긴 머리를 심지어 풀어헤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병원이 세균 집합소다. 대다수 의사들이 가운을 걸치고 화장실이나 외출 등을 하는데 고쳐야 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 다니고 있는 제임스 로버스는 지난 10년간 하루 6시간 이상을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10년 전 승용차가 고장난 데다 버스편까지 줄었기 때문인데요. 로버슨에게 새 차를 사주자는 모금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새 차를 선물 받은 제임스는 이제 몇 시간씩 걷는 대신 20분 만에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금이 탐이 났는지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이 집을 더럽게 썼다면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리비로 청구했습니다. 또 성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제임스는 결국 3주 만에 2차례나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행운이 생기면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돈부터 뜯어내려고 하다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더니 역시나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점심을 먹고 난 뒤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춘곤증의 계절이죠. 잠이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춘곤증의 증상은 다양한데요. 생활의 의욕과 집중력을 잃고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춘곤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을 포함해 하루 3끼를 먹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조금씩 자주 해서 근육을 풀어주면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봄나물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쑥, 냉이, 달래, 유채나물, 쓴바귀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 B와 무기질 등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 춘곤증을 극복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저녁에 일찍 자고 골고루 잘 먹으면 춘곤증은 문제가 안 되지. 난 춘곤증 오면 그냥 낮잠 자는데 2시간씩 자는 게 문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분홍 돌고래는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적은 개체수에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고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멸종위기로 알려진 분홍 돌고래가 이제는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생태적으로 보면 분홍 돌고래는 대만 해협에서 먹이사슬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 돌고래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곳의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분홍 돌고래는 바다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분홍돌고래는 대만 서해안에 약 10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현지 어부들에 의하면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분홍돌고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대만 서해안 지역은 분홍돌고래들이 살아가는 구역으로 보다 절실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인간의 손에 의해 사라지는 종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멸종 위기종을 불법 어획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가족이 모인 식탁은 육체의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양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의 장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저녁에는 열일 제쳐두고요. 말씀드렸던 봄나물로 식탁 함께 차려서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이야기하며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바로 오늘인데요. 세종시 호수공원 무대섬에서는 오늘 저녁 7시 친숙한 뮤지컬 음악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뮤지컬 음악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3월 세종시 문화가 있는 날 세종시 호수공원에도 함께 찾아가 보시면 음악과 함께 봄의 정취를 물씬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